16쪽의 22챕터 접근성 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PC라고 하는 매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될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겠죠,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장애 정도를 보면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그렇죠? 그 정신장애 이런 거는 여기 속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제 경험으로 제가 지체장애인들 대상으로 수업을 몇 년간 했었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마비가 돼서 한쪽 팔만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두 팔을 다 잃어서 두 팔을 다 못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시각장애,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그 강의를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커말 2급도 다 땄고요. 시각장애인데, 예. 두 눈 멀쩡한 우리가 못 따면 안 돼요. 속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몸 불편한 사람도 땄는데, 워드도 따고 다 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한번 보면은요, 접근성 센터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없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좀 보죠. 나레이터 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면에 있는 글자가 있죠. 화면에 글자가 있을 텐데 그 글자를 음성으로 출력해 준다 이거예요. 나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여기 위에 있나? 네, 접근성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게 왜 확대가 안 먹지? 이게 지금, 네,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신체 장애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사람을 위한 기능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일단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나레이터 켜기. 이거는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기능이에요.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좋겠죠? 지금 이 글자, 여기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글자를 못 읽을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키보드를 통해서, 마우스도 안 보이니까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니까 마우스는 못 쓰고 키보드로 하여튼 어떻게 움직여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 사용하고 컴퓨터 음성으로 출력해주면 그런 거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말로 설명해준다. 이거는 비디오에 이제 그런 기능을 넣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영화 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볼 수는 없지만 음성은 있잖아요.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영화가 제공을 해요. 그래서 시중에 영화가 나오잖아요. 국산 영화가 나오면은 그 영화를 시각장애인 협회로 보내면 거기 있는 자원봉사자나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디오는 빼고 오디오만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상황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고지전, 그러면 고지전 같은 거, 명량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모르다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니까 상황을 알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해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다 라고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대로 다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음성으로 영화를 보는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비디오 안에다가 상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으로 듣는 거지. 그 예전에 캡션 TV라 그래가지고 그 청각장애자들은 못 들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TV에다가 방송으로 하는 아나운서의 방송이라든지 이거를 자막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죠. 일반 TV에도 요즘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캡션 TV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들이 다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글자를 음성으로 출력해주고 하는 그런 옵션도 있고요.
필요 없는 애니메이션이 끄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알림 상자 표시하는 기간도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뭐 나레이션 해주는 거다 뭐 이런 거라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대비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지금 바탕화면이나 이런 바탕화면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내 컴퓨터 창에 들어가는 이런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이런 뭐 바탕화면 요건 하얀색, 배경 그림은 무슨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푸른색 이렇게 보여서 보기는 좋은데, 그 정록생명이라든지 이런 색약자들은 색깔 구별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런 고대비 같은 게 있어요. 고대비. 이런 고대비를 설정해 주면은요, 이렇게 우리 눈엔 되게 보기 싫어요. 근데 그분들 눈에는 이게 편한가 봐요. 그분들 눈에는 이거야 뭐 원래 데이터니까 못 건들지만 요 위에는 상황들이 훨씬 더 잘 보인다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를 위한 기능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고대비를 설정을 해주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글자가 좀 크면 좋겠다. 아이콘은 큰데 여기 보시면 아이콘은 뭐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씨는 작아요. 그래서 그런 글씨를 크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돋보기. 그 시각장애 중에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를 보이긴 보이시는데 30cm 이내 들어와야 보인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눈을 갖다 대더라고, 매체에다가. 그래야 보인대요. 우리는 가까이 되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떨어지면 뭐 구별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이런 책을 보려면 돋보기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돋보기를 이렇게 내려다 보려면 어려우니까 돋보기를 위에다 설치를 해요. 그럼 그거를 컴퓨터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 화면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서류를 그 돋보기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돋보기 큰 거로 이제 카메라로 확대해서 촬영하는 시듯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모니터에 큰 글씨로 보이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시각장애인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뭐 많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글자를 여기 보시면 제어판 안에 접근성 어디 가서 접근성 센터에 들어가면은 여기 돋보기 시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돋보기 시작을 누르면은 돋보기 창이 떠요. 되게 이렇게 나왔네요. 200%라고 써있네요. 이것도 늘리면 3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글자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요 안에 들어가서 글자가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졌어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글자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근데 글꼴이 좀 이상하죠? 글꼴이 좀 이상해요. 막 되게 거칠거칠하게 보이죠? 그래도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에요. 우리한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이 기능이 없으면 거의 뭐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창 테두리 색깔 및 투명도 조정. 여기 지금 보시면 바탕에 지금 파란색 창이 떠가지고 제가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이렇게 투명하게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엑셀 아이콘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한테는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아예 그냥 불투명하게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불투명하게.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모니터 설정을 좀 미세하게 처리해서 그분들 보이게 좀 좋게 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가 지금 껌뻑껌뻑 거리는 거 보이세요? 열림, 림자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는데 굉장히 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분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보이게 한다든지 두껍게 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은 움직이는데 손가락 중에 일부만 움직여요. 그리고 팔을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워서나 앉아서나 마우스를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그거는 되는데, 키보드로 이렇게 열 손가락을 칠 수 없는 사람들은 화상 키보드라는 기능을 빼내요. 예, 여기 보면은 뭐
마우스가 키보드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자 해가지고 뭐 대체 화상 키보드 사용이라고 하면은 화상 키보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안 나오니?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접근성에 가면은 여기에도 화상 키보드가 있어요. 그건 제가 빼도 되고 여기서 꺼내도 되니까. 그러면 제가 메모장을 틀어놓고 메모장에다가 이제 글자를 쓰겠죠. 자, 한글 한영 누르면 지우고 백스페이스, 한영키 눌러서 홍, 길, 통 한 칸 띄우고 다시 영문으로 바꿔서, 영문인지 한글인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A,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A, B, C, D 글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우스만 거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 글자를 쓰는 거예요. 화상 키보드를 열어가지고 이거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편하죠. 우리들 생활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불편하지만. 누가 화상 키보드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방송에 여러 번 예전에 그 소개됐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이렇게 배처럼 활처럼 이렇게 휘어졌어요. 척추가. 그러니까 누우면 이렇게 든들든들 움직여요. 척추뼈가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침대가 이렇게 휘어진 침대예요. 그분. 그래야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왼팔은 못 움직이고요. 왼팔은 완전히 꺾여가지고 이게 못 움직이고, 오른팔도 꺾였는데 손가락 몇 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의 속된 말로 그냥 굳어있는 상태로 생활하시잖아요.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은 기회에 컴퓨터를 배웠어요. 근데 또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앉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모니터를 천장에다 매달아 놨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누워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DJ예요. 인터넷상으로 이제 사연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연을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음성은 제대로 돼요. 말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연도 얘기하고 대화도 하고, 그거로 자기 컴퓨터 상에 있는 mp3 아니면 또 인터넷상에 있는 mp3 노래를 조회를 해서 검색을 해서 그거를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DJ 활동을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게 자기 삶의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더 히트를 쳤어요. 외모는 그렇잖아요. 거의 뭐 산송장과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진짜 열정 중에 그런 열정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죠. 예.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요, 릭 앤 딕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세요. 릭 앤 딕이라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인데요. 예. 아들이 태어나길 때 엄마 탯줄에 목이 감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 장애가 생기면서 뭐 8개월을 못 견디네, 뭐 못 사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온몸이 다 마비가 됐어요. 온몸이 다 마비가 됐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입은 살아있다. 이거 입은 말도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입은 움직이는 거야. 먹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입천장에다가 마우스 센서를 달았어요. 입천장에다. 그래서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 움직이면서, 커서를 움직이면서, 혓바닥을 움직이면서 컴퓨터 창에 이렇게 아까 그런 화상 키보드 같은 게 열리게끔 해서 그거를 글자를 쓴 거예요. 근데 15세가 될 때 처음 글자를 썼대요. 그래서 쓴 글자가 뭐냐, 나도 뛰고 싶다, 달리고 싶다라는 글자를 썼대요. 그래서 그 글자를 보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예, 마라토너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표정이 거의 그냥 환상이 너무 좋은 거지.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그리고
아빠가 철인 3종 경기에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수영을 못하는데 수영을 배우고. 최근에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대한민국 만세 그 3종 경기 해가지고 그 보트에다가 애기 하나 태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종 경기 나간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이분은 직접 마라톤 42.19km 뛰고 마라톤 하고 사이클 180km 하고 수영 3.8km 하고, 그렇게 해서 마라톤 완주가 뭐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3시간대 이내 뛰어오고요. 그 다음에 철인 3종 경기 완주를 몇 번씩 하고, 예.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 아버지가, 예.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 방송 봤던 게 아들이 35세였으니까 아버지가, 예, 컴퓨터 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전공 졸업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컴퓨터에 있는 단순한 어떤 그 기능이 아니라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웬만하면 컴퓨터에 있는 기술만 갖고도, 이런 기능만 갖고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기능이죠. 저도 이 장애인들 교육을 담당하기 전에 이틀간 교육을 받았어요. 장애인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팔을 안 쓰고 워드로 작성을 해서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시각장애예요. 근데 시각장애인인지 몰랐어요.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 뒷사람 조용해요?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보통 수업하기 전에 막 떠들지 않습니까? 앞에 계신 분은 여자분도 오셨고, 뭐 모르지, 여자분도 보통 있으니까 짐작했겠지, 아니면 물어봤겠지. 앞자리에 뭐 여자분이 있으신가 물어봤겠지. 그리고 칠판에다 막 씁니다. 그런데 앞에다 쓴 거 메모한 거, 옆에다 쓴 거 메모한 거 밑에 가면서 줄치고, 우린 몰랐어요. 1시간 끝나고 나서 강사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이분이 시각장애인 1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어디다 썼는지 백보드에다 쓴 거를, 칠판에 쓴 거를 외우는 거예요. 어느 위치인지를. 거기다 밑줄도 치고 거기다 별표도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팔 쓰지 않고 워드로 글자 써가지고 이메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상으로 어떻게 보내실래요? 두 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로 입력하겠습니까? 입에다 빨대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네, 침 질질 흘리고요. 진짜 흉합니다. 그러면 입에다 붓대를 물고 한다고 가봅시다. 그러면 쌍기역은 어떻게 누를 거예요? 쌍기역은 쉬프트하고 기역을 눌러야 쌍기역이 되잖아요. 그럼 쌍기역은 어떻게 누르겠냐고. 그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뭐가 있냐면요, 화상 키보드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마우스도 손이 이렇게 좀 마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정상적으로 움직이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있는데, 마우스를 좌우 상하로 못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마우스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키보드로 써야 돼요.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은 숫자판이 있잖아요. 숫자판. 이 숫자판을 키보드 대신 쓰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접근성에 가면은 키보드를 사용해서 쓰는데 뭐를 쓰냐면 여기 마우스 키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 키. 마우스 키를 제가 좀 빠르게 움직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숫자 키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6자. 아, 이건 아직 안 켰네요. 예, 켜야지. 6자 있잖아요. 6자가 뭐냐면 오른쪽 가는 방향이고요. 4자가 왼쪽 가는 방향이고요. 8자는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그리고 뭐냐면 5번을 누르면 클릭이에요. 5번. 5번.
다시 클릭했죠? 그럼 이제 해제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이게 못 움직이는 분들은 그냥 누르면 가고, 그러니까 7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7번. 7번은 왼쪽 위쪽 방향, 약 10시 반 방향 쪽으로 커서가 가는 거예요. 마우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파워포인트, 포토샵 안 하겠죠. 그러나 엑셀은 할 거 아닙니까? 워드 작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우스 키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그런 거 있었어요. 쉬프트, 쌍기역은 어떻게 누를 거냐 하는데 그게 고정키거든요. 고정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쉬프트 키 있잖아요. 쉬프트 키를 한번 눌렀다 띄면은요, 눌렀다 띄면 눌린 거예요. 제가 메모장 열어서 쉬프트 키를 누르면은, 쉬프트 눌렀다 띄면 눌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눌렀다 띄고, 그 다음에 우리말 같으면 쉬프트 키 눌렀다 띄고 기억 누르면 쌍기역이 되는 거죠. 쉬프트 눌렀다 띄고 비읍 누르면 쌍비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붓대를 물고 쉬프트 눌렀다 띄고 기억 누르면 쌍기역이 되는 거죠. 가능해졌죠? 손가락 하나만 갖고도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쉬프트 키를 누르면은 고정키를 켠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제 고정키를 껐는데 왼쪽에 있는 쉬프트 키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면 고정키를 키겠냐고 떠요. 이렇게. 그래서 끄겠다라고 하면 고정키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쌍기역, 뭐 골뱅이 같은 경우도 쉬프트 키 눌러서 숫자 2 눌러야 골뱅이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기능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어떨 때는 기억이 이제 쉬프트 키 눌렀다 띄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요, 컨트롤 키가 눌려져 있어요. 컨트롤 A를 하면 컨트롤이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다시 눌러야 꺼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일정 시간 되면 자동으로 다 꺼지게끔 하는 게 필터키 이런 거예요. 그 고정키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필터키는 뭐냐면은, 토글키부터 설명드릴까요? 토글키는, 토글이라는 게 뭐예요? 토글. 토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리모컨에 보면 파워 스위치 있죠. 리모컨에 한 번 누르면 꺼지고 한 번 누르면 켜지죠. 저 앞에 있는 전등 스위치는 달라요. 저 앞에 있는 전등 스위치는 오른쪽으로 누르면 켜지고 왼쪽으로 누르면 꺼지는 거죠. 이건 토글이 아니고, 우리 그 뉴메릭 키 있죠. 뉴메릭 키 한영키 누르면 한 번은 한글 되고 다시 누르면 영문 되잖아요. 그런 걸 토글이라 그래요. 토글. 그러니까 토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키보드에 여러 개가 있는데, 뉴메릭 락 키 있죠. 뉴메릭 락, 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왼쪽에 캐피탈 키, 캡스 락, 그 다음에 스크롤 락, 이런 키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불빛이 안 보이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이니까 못 본단 말이야. 그럴 때 이 토글 키를 켜면 얘는 왜 소리가 안 날까? 본래 본체에서 삑뻑 삑뻑 하고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거든요. 토글 키. 그 다음에 필터 키는 여러분들 그 글자를 쓰시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눌려줄까? 더디게 작동되게끔 뭐가 움직였나? 왜 그럴까?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필터키는 이런 거예요. 자, 글자를 썼는데 막 써졌어요. 누르고 있으면 써지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 그래서 지우려고 이제 막 누르는데, 지우다 보니까, 이미 써놓은 글자도 지워 먹잖아요. 그럴 때 필터키를 쓰면은, 글자를 눌렀다 띄고, 눌렀다 띄고, 눌렀다 떼야만이 글자가 써지는 거고,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글자가 한 번밖에 안 써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입력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토글키도 여기서는 안 할 거고요. 예.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또 여기 나와 있고. 우리 책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밑줄. 그 폴더 옵션에 가면은 한 번 눌러서 클릭하면은 작동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가능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이런. 윈도우 XP에서는 이거를 4개 필요한 옵션이라 그랬어요. 장애인 휠체어 마크 그래서가지고. 근데 휠체어 마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불편하고, 왜냐면 휠체어 마크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사용하는 건데 환자라고 표현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접근성 기능이라고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 접근성 센터.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접근성 기능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들이나 이런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관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갔는데 인터넷상에는 그림이 많잖아요. 그림.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그림을 구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글씨만 읽지? 그러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연꽃을 찍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연꽃 촬영한 사진 이렇게 나와야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 있으면 그림은 그림인데 뭔 그림인지 모르죠. 그런 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반드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 수업에는 뭐 그런 범위에 대한 건 나오지 않으니까 언급을 안 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이제 지체장애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기능들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강의도 몇 년간 했었고,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고. 여러분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수업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일단 모니터가 없어요. 그분들은 모니터 필요 없잖아요. 안 보이시는데. 마우스도 없어요. 오로지 키보드만 갖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문제죠. 안 보이니까. 저는 키보드 세대니까 키보드 나름대로 잘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키보드 더 잘하더라고. 키보드로만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네이버에 관한 거를 만약에 설명한다. 그럼 우리는 네이버가 눈에 보이니까는 클릭하면 되지만 그분들은 네이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등에다가 네이버를 그려드려요. 그러니까 단체 수업 하기는 힘들어요. 시각장애인들은 단체 수업이 힘듭니다. 개별 수업을 해야지. 그럼 뭐 하느냐? 등판에다가 네이버를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주소줄, 웹브라우저 설명서부터 하고 네이버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네이버 창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는 뭐가 나오고 로그인은 창은 어디에 있고, 왜냐면 어디는 오른쪽에 있고 어느 홈페이지는 또 왼쪽에 로그인 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걸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 위치를 기억을 하고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우스로 말고 키보드로 몇 번 만에 거기 가느냐. 로그인을 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이버하고 다음을 싫어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은. 너무 싫어해요. 너무 많대. 그림도 많고 뭔 말이 많은지. 구글을 많이 쓰세요. 구글은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접근성에 관한 기능을 미리 내재하고 제작한 거예요. 홈페이지를.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폰은 음성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스마트폰에서. 근데 안드로이드 폰도 시각장애를 위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줘. 음성으로 출력해줘요. 터치하면 설명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그게 잘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문화가 이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내용이 우리들은 그냥 제외해놓고 보통 작업을 하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원으로 싸게 나오는 거예요. 비용이 개인 비용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런 거를 배우려고 하는.
아, 시각장애인들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국비로 다 수업을 하세요. 예, 시각장애인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국비 수업을 많이 하죠, 무료로. 그런데 이제 이런 장비 같은 걸 구매하려면, 왜냐면 시각장애인들은 글씨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출력해줘요, 글자를 음성으로. 아까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그랬지만 약해요. 우리나라 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몇십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무단 복제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반드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노트북도 있어요. 한손해라고 하는 노트북이 있어요. 그게 650만 원 정도 합니다. 점자로 출력이 되고요. 점자로 입력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필요 없죠. 왜? 글자가 화면으로 나오긴 하지만 점자로 출력돼요. 밑에 키보드판에 점자가 이렇게 핀이 나와요. 그럼 그걸 이렇게 비비고 지나가면서 그 글자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엄청 비싸요. 일반적인 시각장애인들도 다 사야 돼요. 650만 원 주고.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게 없더라고. 대신에 국가유공자는 몰라. 그건 국비로 보조해 준다 그래 들었는데 일반 장애인들은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미국의 정신지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IQ가 굉장히 높아서 그 컨디션이 유지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부분은 뭐 제가 뭐. 자, 일단은 접근성에 관한 기능들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는 거기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판에 있는 다른 기능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키보드 기능. 키보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메모장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글자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꾹 누르고 있으면 쭉 지나가잖아요. 이게 장애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글자를 눌러야 되는데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홀 썼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욱 지나가 버렸단 말이야. 이게 난 불편해. 난 이거를 좀 천천히 입력됐으면 좋겠어. 혹시나 7을 누르더라도 7 하고 쭉 입력되는 게 아니라 7, 7, 7, 7 좀 더디게 입력하면 좋겠어. 아니 난 더 빨리 입력했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키보드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인터넷 옵션이라든지 또 전원관리. 전원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전 기능이죠.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은 모니터가 꺼지게끔 한다든지 본체가 꺼지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 글꼴은 윈도우즈 폴더 안에 폰트스라는 폴더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꼴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꼴을 설치할 수도 있고 가능하죠. 예. 글꼴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한다? 파일에 가서 설치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버튼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사해서 글꼴 폴더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해도 설치가 돼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제어판에 가면 글꼴이라고 있어요. 글꼴. 이 글꼴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게 글꼴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가 어디 있는 거냐면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 폴더 안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제어판하고 똑같이 나타났죠? 아까는 폴더로 보이더니 이제는 더블 클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어판에 있는 기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여기 파일에 가서 설치 누르셔도 되고. 근데 설치가 없나요? 글꼴 설정 뭐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쉬운 거는 뭐다?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서울시나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글꼴도 있습니다. 뭐 한강채라든지 남산채라든지 하는 글꼴들이 있는데 그런 글꼴을 클릭을 하면 설치가 돼야 알아서 일로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글꼴 파일만 따로 줬단 말이에요. 글꼴 파일만. 그럼 그 글꼴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설치가 돼요. 알아서. 근데 글꼴도 지적 재사건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해서 쓰시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 하는 거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랑 똑같이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뭐죠? 컴퓨터를 켜고 끌 때 나타나는 그런 로고 오는 소리, 종료하는 소리,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가 나는 소리, 뭐 삑 하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들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 볼륨 조절 옵션에 보면은 여기 보면 재생 장치라든지 뭐 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스피커를 켜서 이런 소리가 나죠. 종료할 때 종료하는 소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노트북 같은 배터리가 부족할 때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짧죠? 굉장히 소리가 짧게 나옵니다. 짠짜라잔 하고 길게 내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여기는 오류가 발생하는 소리는 없네요. 일반 메시지. 이건 소리가 없는 거고, 이건 소리가 있나 보죠? 연결되지 않은 장치를 내가 뭐 사용하려고 그래. 그러면 부욱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예, 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붕 하는 소리가 든다든지, 뭐 알림 소리라든지. 이건 무슨 소리예요? USB 메모리 꽂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 장치를 연결하면은 그런 소리라든지, 예, 뭐 팩스를 내가 받았다, 새로운 팩스가 왔다 그러면 삐빅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들을 테마 변경, 아까 우리 테마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예, 이런 테마를 바꿀 때 이런 소리가 난다든지. 근데 이 소리를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를 켰을 때, 컴퓨터를 종료할 때 난 소리를 이 소리 말고, 우리 여기 내 음악에 가면 샘플들이 있어요. 그렇죠? 샘플이 여기는 지금 웨이브 파일이잖아요. 웨이브. mp3는 안 되고 웨이브로 되어 있는 거. 그거로 바꿔가지고 열기를 누르면 그 소리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가 길면 그 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컴퓨터는 멈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비빅 하고 끝나는 겁니다. 비빅, 뭐 삑, 뽕, 뭐 이런 식으로 짧게 해야지, 뭐 4절까지 나오게끔 뭐 길게 만들어진 거를 선택을 해주고 하면 그 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는 멈춰 있거든요. 그게 불편한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소리 같은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음성을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재생 같은 거 할 때 스피커에 소리가 나니까는, 예, 이런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네.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있나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뭔지 아시죠? 윈도우 상에 있는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업데이트 할 거를 보여주게 되고, 그 업데이트한 내용을 또 결과를 또 보여주게 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 및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소수점이 뭐예요? 소수점? 소수 이하 부분을 표시할 때 소수부하고 정수부가 있잖아요. 5.3 그러면 앞에 있는 5는 정수부고 0.3, 3은 소수부잖아요. 그때 정수부와 소수부를 구별해주는 기호가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수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는요, 소수점이 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컴마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5.3이 아니라 5,3을 써야 걔네들은 소수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한 번에 엑셀 시간에 5.3을 입력하는데 에러가 나는 거예요. 5.3이 입력이 안 돼요. 이상하다. 그래서 엑셀의 어떤 기능을 설정을 건드리는 줄 알고 엑셀을 초기화 시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밑에 날짜가 보이잖아요. 오전 몇 시 몇 분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이 날짜가, 여기 날짜가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가서 봤는데, 이걸 들어가서 봤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 이상한 나라로 돼 있고 뭐 이상한 표현 달라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서 여기는 국가 및 언어 옵션이라고 하는 걸 들어갔죠. 제어판에 가면 국가 및 언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이 한국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5.3이라고 쓰면 엑셀에 입력이 안 돼요. 5,3이라고 써야 5.3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우리 가져오면 또 어떻게 돼요? 에러가 많이 나요. 에러가 나요. 우리가 5.3이라고 입력한 데이터 파일을 그 나라 컴퓨터에서 열면은요, 다 에러가 나요. 파일이. 그럼 그 파일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제일 새로 입력하든지 아니면 다 바꿔치기 해야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점으로 쓰고 소수점 이하는 보통 두 자리를 쓰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쉼표로 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고 쓰고 앞에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0.7도 0이라고 쓰잖아요. 0.7만 쓸 거냐 0.7이라고 쓸 거냐를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통화도 보면 화폐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 몇 분, 오전, 오후라고 표현할 것이며, 날짜는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거를 지정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신 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취업 직장이 미국계 은행이야. 미국계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예요. 근데 미국 사람도 절반이 있고, 한국 사람도 절반이 있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미국 영어로 된 윈도우를 쓰겠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말 윈도우를 쓰겠지. 한글로 되어 있는 윈도우를 쓰겠지.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다 미국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형식을. 이걸 영어로 바꿔야지, 영어 미국식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오른쪽에도 이제 오전 몇 시 몇 분이나 AM, PM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표현되는 거를 자세히 보시면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걔네들은 인치를 쓰죠. 미터법이 아니라 인치를 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서 음료수 같은 거 예전에 마셨을 때는 우리는 몇 밀리리터 이렇게 표현하지만 걔네들은 몇 온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몇 온스. 무게도 우리 몇 킬로그램이 아니라 몇 파운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달라야 되고 화폐 단위도 달라잖아. 그럼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먹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거 네. 완전 삭제시키는 게 나아요. 완전히 드러내는 당연히 그건 없애야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바이러스 걸린 건 지워야지. 그 다음에 여기 AM, PM. 우리는 오전, 오후라고 쓰지만 날짜도 마찬가지죠. 날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쓰지만 걔네들은 몇 월, 며칠, 몇 년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써야지. 그러면 말은 윈도우는 우리말 윈도우지만 환경은 미국식으로 바뀌어 쓰는 거죠. 그럼 거꾸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근무를 한다 이거야. 그럼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때는 코리아를 찾아야 되겠지. 이 언어 옵션 중에 코리아를 찾아가지고 바꿔놓고 써야지. 그래야 영문 윈도우에서도 그 환경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식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나라 및 언어 옵션에 쓰는 기능들입니다. 날짜도 마찬가지고요. 날짜도 여기 보면은 날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주간 시간 해갖고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지금 저기 어디라고 해볼까? 하와이에 가 있단 말이야. 하와이에 여행 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시계가 두 개가 나오지. 그럼 서울 시계하고 하와이 시계가 두 개가 나와서 하와이는 지금 몇 시구나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알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화요일이지만 걔네들은 월요일이야. 그리고 지금 오전 10시인데 거기는 오후 3시야. 왜냐면 나라마다 표준 시간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추가 시간에 가서 하나 더 최대 3개까지 나와요. 하나는 하와이 유학을 갔고 하나는 저기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 유학을 갔다 그러면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시간대가.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다 따로따로 3개까지 표현해 가지고 여기다가 보여주자 이거지. 여기다 보여주자. 그런 기능도 여기 있고. 사용자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이 열렸죠. 그러나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의실도 현재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죠. 이 강의실 컴퓨터를. 그런데 나는 바탕화면이 이 그림이 좋아서 바꿔놨는데 딴 사람은 이번 그림이 싫은가 봐. 다른 거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와서 봤더니 바탕화면 또 바뀌어 있으면 또 바꾸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쓰는 컴퓨터 자료에는 엄마 자료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아빠 자료를 따로 쓰려면 엄마 계정, 아빠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어판에 가서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자 여기 볼까요? 사용자 계정 들어가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네, 새 계정을 만들어. 여기다가 뭐라고 우리 커말반 뭐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자격증반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자격증반은 패스워드를 1, 2, 3, 4로 하고 다른 반은 5, 6, 7, 8로 하고 따로따로 만들어 써야지. 엄마는 엄마 계정 만들고 아빠는 아빠 계정 만들고 해서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면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탕화면도 따로따로 쓸 수 있고, 바탕화면 따로 쓸 수 있고, 시작 메뉴도 다르고, 즐겨찾기도 다르고, 다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 다음, 뭐 그 다음에 여기 아도비, 뭐 포토샵도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A라는 계정으로 설치를 하면 B 계정으로도 다 쓸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은. 아빠가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어. 한글 2014를. 그럼 엄마도 한글 2014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정에는 세 가지 권한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관리자 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님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게스트 계정이.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 표준 사용자 계정으로 만들 건지 관리자 계정으로 만들 건지를 지정을 해요. 관리자 계정으로 만들어야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예. 표준 사용자 계정은 뭐냐면은 관리자가 특별히 만들어 놓은 기능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 게스트 계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게스트 계정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게스트는 손님이니까 손님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님은 우리 집에 왔으면 우리 집에 있는 걸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책이 있다 그럼 책을 보고만 가는 거지, 책에다 밑줄을 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관리자 계정은 뭐냐면, 아빠 계정은 엄마 계정을 못 건드려요. 대신에 아빠랑 엄마는 계정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나 아빠가 설치해 놓은 엑셀 프로그램, 엄마가 설치해 놓은 한글 프로그램을 이 관리자 계정에서는 삭제할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표준 사용자 계정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내가 하나 설치해놨어. 프린터. 근데 그 프린터를 내가 필요 없으니까 제거하고 싶대. 제거를 못해요. 표준 사용자 계정은. 관리자 계정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게스트 계정은 이런 거죠. 꼬맹이들이 눈만 뜨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못쓰게 하면 또 울고불고 하니까는 그래 써라 하고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다 재주가 좋아서 그런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무슨 놈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깔아놓는지 엉망진창으로 깔아놔요. 그럴 때 표준 사용자 계정을 쓰는 거예요. 애기는 게스트 계정이나. 그러면은 엄마가 설치해놓은 프로그램만 쓰는 거예요. 지가 프로그램 설치하고 싶어도 못 쓰는 거지. 그럼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가 안 되거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고장났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겠지. 요즘 애들 꾀가 있어서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게스트 계정은 그겁니다. 내가 인터넷 좀 하고 싶어. 손님이 왔단 말이야. 친척이 왔단 말이야. 나 인터넷 좀 할게. 근데 그 인터넷을 한다 그래 놓고 컴퓨터 상에 있는 어떤 거를 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건들게 막아야지. 그러니까 야, 너 다른 거 건들지 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를 켜갖고 게스트 계정을 주는 거예요. 게스트 계정은 패스워드 없이 막 들어가는 건. 그럼 그것만 쓰는 거야. 인터넷상에 있는 것만 보고 로그인하고. 근데 로그인해서 뭐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를 설치하래. 설치도 안 되고. 막게끔 내 컴퓨터 환경을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게스트 계정이다 하는 거죠. 전혀보호는 뭐냐면 시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쓰게 막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특히 어떤 프로그램들은 애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방송도 그렇잖아요. 모든 가족이 볼 수 있는, 시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12세 이상입니다. 15세 이상입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게임 같은 것도 어떤 거는 잔혹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19세 이상, 어떤 건 15세 이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설정해주는 기능인데, 이런 걸 설정해놓으면 애들이 또 풀더라고. 엄마가 쓰는 비밀번호 다 아니까. 그래갖고 엄마를 못 쓰게 또 패스워드를 바꿔놓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도 하는 기능이 있다더라. 예. 연결 프로그램 잠깐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뭐를 하나 실행할 거냐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다 JPG죠?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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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G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뭔가가 실행이 돼요. 뭐가 실행됐어요, 지금.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긴 JPG도 있고요. BMP도 있네요. BMP도 있어요. BMP. 자, 그러면 얘를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JPG를 더블 클릭할 때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BMP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될까요? 똑같이 그 프로그램이 열렸네요. RC라는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자가 다를지라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작동이 됐죠? 자, 확장자가 서로 다르면 프로그램을 서로 다르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의 종류가 뭐뭐 있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죠.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엑셀 파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셀 파일의 종류에는요, XLSX도 있고, XLSM도 있고, XLX도 있고, XLSB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엑셀 파일의 종류가. 그런데 걔들을 더블 클릭하면 다 엑셀로 열리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확장자가 다를지라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같은 거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험 문제에 확장자가 다르면 반드시 다른 프로그램을 각각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틀린 거다 이거지.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요. 지역판의 글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현재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 종류를 표시해주고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네 번째 보기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네 번째 보니까 윈도우즈 안에 어디 됐다고요? 윈도우즈 안에 폰트스라는 폴더 안에 여기 설치가 되는 건데 프로그램 폴더까지 내려갔죠? 프로그램 폴더는 없어요. 윈도우즈 안에 다 보여드리면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 폴더 안에 폰트스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폴더가 없어요. 이 안에 폴더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보기가 틀린 거다라는 거죠. 컴퓨터를 공부하시려면 전문적으로 뭐를 잘 하시는 경우도 있어. 그게 바로 실기시험에 나오는 우리 커말 실기실 실습시험이 그거예요. 엑셀에 가는 거를 잘 하느냐를 묻는 게 실기시험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필기시험에는 뭐를 물어보느냐? 두루뭉실을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컴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폴더. 여기 잠깐 보시면 C 드라이브 안에는 HNC라는 폴더가 있고 HNC라는 폴더 안에 HNC TT220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런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글꼴이라는 폴더는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 폴더 안에 폰트스라는 이 폴더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폴더 위치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헬프라는 이것도 헬프는 뭘까요? 헬프라는 말이 여기 있는데 헬프라는 폴더가 있어. 여기 뭐 헬프라는 폴더 안에 갔더니 뭐가 여기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뭔지는 몰라도 CH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도움말 파일이에요. 도움말 파일. 뭐를 더블 클릭하면 뭐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INF는 뭐냐면 인포메이션 파일이라 그래. 인포메이션 파일. 정보 파일이에요. 정보 파일. 내가 이 안에다가 어떤 기계적인 기능을 넣어놨는데 그 기계적인 기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 INF라는 인포메이션 파일을 열어보면은 여기에서 이게 뭐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설명인지 모르더라도 야 INF라는 폴더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세밀한 건 몰라도.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있더라고. 식당에 가면 양식당에 가면은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포크도 종류별로 나오고 스푼도 종류별로 나와. 나이프도 종류별로 나오고. 어떨 때 뭐를 먹어야 되는지 몰라. 고기를 잘라 먹을 때는 이 칼, 저 포크를 써야 되고, 뭐 채소를 먹을 때는 포크가 또 다른 거로 찍어 먹어야 되는데, 우린 젓가락 하나 하면 다 해결되는데, 비벼 먹던 뭐를 하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문화가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가 어떤 건지 잘은 몰라도, 윈도우즈 폴더는 윈도우 안에 있는 기능을 설명한 거고, 프로그램 파일스는 윈도우 상에서 설치한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또 뭐 HNC라는 거는 무슨 기능이 들어있는 폴더고 어느 정도 대충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시험에 모르니까 컨트롤 C 그러면 복사,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알듯이 마우스를 클릭하다가 모르면 오른쪽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두루뭉실 많이 알아야 돼. 두루뭉실. 예, 모르면 못하니까.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키보드. 키보드에 설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뭐, 문자 반복에 재입력 시간을 한다. 자, 네 번째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 설정한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오른쪽 키보드의 숫자판을 마우스처럼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접근성 기능이지 않습니까? 키보드 기능이 아니라 접근성 기능이거든요. 네 번째가 틀린 거죠. 마우스 포인터의 속도, 키보드에 있는 숫자판을 이용해서 마우스처럼 쓰겠다. 이것도 마우스 속성도 아니고 키보드 속성도 아니잖아요. 접근성 기능이라 그랬죠? 세 번째. 예. 세 번째가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들이 있어요. 왜냐면 접근성 기능 안에는 키보드 마우스 기능이 있거든요. 키보드를 처리하는 방법, 마우스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는 마우스 기능이냐, 키보드 기능이냐고 묻거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은 사용자 계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를 공유하는 경우 각 사용자마다 바탕화면, 시작 메뉴, 즐겨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쓸 수 있게끔 해보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리자 계정은 모든 거를 다 적용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기능이 있고, 표준 사용자 계정은 자기 거는 만들 수가 있고 자기 거는 건드려요. 뭐냐면 계정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바탕화면 바꿀 수는 있어요. 바탕화면 바꾸고 그 다음에 내 암호도 내가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게스트 계정은 손님이잖아요. 손님이니까 뭡니까? 있는 것만 써라 이거야. 남의 거 건들지 말고 이런 거죠. 1번 문제, 표준 사용자 계정은 자신의 암호 바꿀 수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 바꿀 수 있어요? 관리자가 설정해놓은 프린터 목록에서 제거한다. 이건 안 되죠. 이건 관리자 기능이잖아요. 오죽하면 관리자가 설정해놨다 이렇게 보기에. 관리자 거는 못 건드려요. 그 세 번째가 답이고요. 자, 암호 계정을, 암호니 이름이니 이걸 다 바꿀 수 있는 계정이 뭐야? 다른 사람 거를 건들 수 있대. 관리자밖에 없잖아요. 관리자가 아니면 남의 거 못 건든다 그랬잖아요. 관리자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고 관리자.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프린터. 여러분 되게 프린터 있으시죠? 여러분 프린터 어떻게 설치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이 안 했습니까? 딴 사람이 했어요? 저희 집 프린터는 제가 했어요. 이게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처음에 프린터를 직접 설치해 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설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봤느냐 이거지. 해봤느냐. 근데 프린터를 새로 사왔어요. 박스를. 그럼 박스를 개봉할 거 아닙니까? 박스를 딱 개봉했을 때 프린터 설치 방법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누가 프린터를 줬어. 누가 프린터를 줬어. 쓰던 거를. 그거를 설치하는 게 좀 달라요.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오래된 프린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성 프린터기 레이저 프린터를 하나 사왔단 말이야. 그래서 박스 들고 와가지고 이제 개봉을 할 거 아닙니까? 개봉을 딱 하면은요, 개봉을 하자마자 제일 위에 브로마이드 판으로 빳빳하게 몇 장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펼쳐놓으면 프린터 설치하는 방법, 윈도우 8인 경우, 윈도우 7인 경우, 윈도우 XP인 경우 종류별로 다 있어요. 뭐 맥킨토시인 경우 뭐 이런 거 종류별로. 그럼 우리는 윈도우 7이니까 윈도우 7 환경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봐야 되겠죠. 1. 뭐 하세요? 2. 뭐 하세요? 3. 뭐 하세요? 순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라고 되냐면 제공해드린 CD를 넣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프로그램 설치 CD를. 그러면 난 CD롬 드라이브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노트북인 경우에 CD롬 드라이브 없는 컴퓨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터넷 어디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를 해요. 그러면 설치하는 프로그램에서 1, 2, 3, 4 또 화면이 나옵니다. 뭐 하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프로그램 다 설치가 됐어. 그럼 2단계로 가겠죠. 프린터기를 컴퓨터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1단계는 프린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만 설치해요. 2단계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겠죠. 파워를 키세요. 또 프린터의 전원은 어디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럼 눌러. 그 다음에 잉크 카트리지 있잖아요. 그걸 또 집어넣어야 돼. 잉크 카트리지를 파워를 킨 상태에서 못 넣어요. 프린터기 덮개를 열면은 잉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춰져 있어요. 근데 잉크 카트리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워를 키면 잉크를 넣으세요 하고 걔가 앞으로 쭉 열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뚜껑이 열린 상태로. 그럼 거기다 빈 잉크통, 잉크 제공받은 잉크통 카트리지를 이제 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내려라, 올려라, 뭐 눌러라 하고 설명이 나와요. 그럼 딸깍 하고 접속이 되겠죠. 그럼 화면에 떠요. 잉크 주입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그게 그거라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프린터마다 다르지. 프린터마다 그 기존. 삼성 프린터 같으면 삼성 프린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린터에 관한 설명서가 따로 있는 거니까 그 자기 산 프린터의 설명대로 하라는 거죠. 저는 앱손이라는 프린터를 쓰거든요. 앱손 프린터도 박스를 개봉하면 1, 2, 3, 4 설명이 있어요. 그럼 설명대로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쇄하면 인쇄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프린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프린터, 그거를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면 장치 및 프린터라고 있어요. 이렇게 뜨죠. 이렇게. 그럼 이 안에 프린터기가 밑에 있는데 내가 프린터를 하나 설치해야 되잖아. 그럼 프린터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프린터 추가를 누르면 로컬이냐 네트워크냐 무선이냐 블루투스냐 묻죠. 로컬은 뭐예요? 로컬이 뭐예요? 로컬. 이 컴퓨터도 직접 연결하는 프린터를 로컬이라 그래요. 로컬. 컴퓨터 뒷면에다가 USB 케이블을 꽂아가지고 프린터를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로컬 프린터라 그래요. 이거. 그런데 포트를 어떤 걸 쓸 거냐 묻죠. 어떤 걸 쓸 건지 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US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우리 프린터기가 뒤에 보면 USB로 연결하는 게 많잖아요. 그건 이걸 쓰는 게 아니라고. 걔는 그냥 꽂으면 돼. 근데 이거는 USB로 연결하는 프린터는 이걸 쓰는 게 아니고 USB가 아닌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 아주 오래된 프린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안 보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프린터 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USB 단자 아시죠? 이거 말고 요거. 이게 직렬, 병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병렬. 요게 직렬이고요.
여기 병렬이에요. 옛날 프린터가 여기 연결했거든. 이런 프린터를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삼촌 내에서 프린터를 안 쓴다고 줬어. 알고 봤더니 USB를 연결하는데 그냥 꽂으면 된다고, 그거는. 그리고 이게 삼성 거네. 그럼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에 가서 그 프린터 모델에 관한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프린터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래된 프린터기거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프린터기 뒷면을 봤더니 케이블이 저렇게 꽂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댁에 이게 있어요? 이거 없잖아. 요즘 컴퓨터는 이거 없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이렇게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런 프린터기는 재활용통에다 넣어야지. 못 쓰잖아요. 이게 단자가 없는데 어떻게 쓸 거냐고.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구닥다리 프린터 연결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없는 거예요. 로컬 프린터기는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한번 해볼게요. 자, 하여튼 간에 아빠가 이번에 프린터기를 HP 프린터를 새로 사왔어. 그래서 안방에다 딱 설치해놨어. 근데 건너방에는 아들 입장에서는 저거를 연결해서 나도 인쇄를 해야 되겠는데, 아빠 나 그거 인쇄하면 안 돼? 인쇄할 거 줘봐. 아빠가 뽑아줄게. 그럼 아빠 컴퓨터에서 꽂아서 인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들 방에서 인쇄하면 안 되겠냐 이거지. 그럼 얘를 설치해야지. 그러면 누르면 아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찾아요. 아빠가 켜져 있어야지. 대신에 아빠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지. 아빠가 꺼져 있으면 안 되지.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를 통해서 아빠 컴퓨터도 연결되어 있고 아들 컴퓨터도 연결되어 있고 엄마 컴퓨터도 연결되어 있으면 아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여기 나타난단 말이야. 지금은 안 나타나겠지만 없으니까. 나타나면 걔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녀들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아빠 안방에 있는 아빠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를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걸 네트워크 프린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선 프린터는 뭐냐면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프린터기라든지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거로 연결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줬잖아. CD 줬잖아. CD. 프린터기 사면 CD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프린터기가 있잖아. 이거. 이 프린터기를 사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와이파이 프린터기래. 그럼 이 프린터 프로그램을 줬잖아. CD를. 그럼 여기다 설치해. 그럼 무선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네 방에서 컴퓨터로 프로그램 설치해. 안방에 아빠 컴퓨터 설치해. 그리고 이 프린터를 키면 와이파이가 네트워크상에 잡힐 거 아닙니까? 그럼 접속해서 인쇄 명령을 하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블루투스도 그렇고. 잘못 클릭해서 잘못 꽂으면 이게 고장나서 브로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잘못 연결한다는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장치 안에 여기 요런 거를 잘못 다른 데다 꽂았다고 하는 건데, 보세요. 마우스하고 키보드는 모양은 똑같은데 색깔이 다르죠? 근데 프린터기는 직렬이나 병렬이나 다른 거하고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어거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장날 수는 없어요. 예, 고장나진 않는데 헐겁게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럼 헐겁게 연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식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죠. 다시 꾹꾹 눌러서 연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는 프린터는 로컬 프린터로 추가해서 설치하지 않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설치판, 그걸 보고 설치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프린터 뒷면이 USB로 연결되다. 근데 이게 지금 삼성 거잖아요. 강의실에 삼성 게 들어있는데 이 삼성 게 이 모델이 뭔가 볼까요? 이게 뭐야? 뒤에 파워도 없고 아무것도 다 빼놓고 도망갔네 누가? 그렇죠. 여기에 USB 파워 다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네. 파워가 여기 있고 USB로 되어 있는데 케이블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이걸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사용하려면 이게 여기 모델이 있네. 삼성 레이저 프린터 뭐 하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델을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검색해 볼게요.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에 가서 내가 지금 설치하려는 프린터기가 뭔지를 찾아봐야지. 그러면 이제 레이저 프린터인지 잉크젯 프린터인지 뭔지 찾아가지고 요 모델번호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죠? 이 프로그램을 이 케이블을 연결하면 되지, 컴퓨터랑. 그리고 인쇄 명령 걸면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썼을까? 잠깐만. 프린터를 설치할 때는 아까 나온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로컬이냐 네트워크냐 연결하는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 단 한 대의 컴퓨터만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있다가 얘를 인쇄할 수도 있잖아요. 인쇄 명령을 딱 걸자마자 바로 인쇄가 되는 프린터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로 인쇄하고 싶으면 다른 거로 바꾸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 프린터. 아까 이 중에 요거 이 기본이에요. 근데 난 기본을 이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난 얘를 기본으로 할 거야. 그럼 얘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건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든 어떤 프린터든 기본을 설정하는 건 내 맘이에요. 기본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메모장에서 글을 쓰고요. 글을 쓰고 얘를 인쇄를 명령을 걸면 바로 인쇄가 될 수 있게끔 연결되는 프린터기를 기본 프린터기라고 합니다. 의미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인쇄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린터를 한 대 컴퓨터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빠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한 사람 컴퓨터 안에 여러 대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프린터마다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줄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프린터기를 설치할 때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자기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라고 돼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프린터를 하나 추가했는데 저쪽 안내실 앞에 있는 프린터기를 내가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있는 게 예를 들어 앱손이래. 근데 앱손이 여러 군데 있거든. 프린터가 똑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같은 앱손이라고 돼 있으면 헷갈리니까 안내실 우측, 뭐 어떤 거는 뭐 과장님 옆자리,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탕비실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알아보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로컬 프린터하고 네트워크 프린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로컬은 직접 연결하는 거고, 네트워크는 다른 사람 컴퓨터에 있는 걸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근데 이 네트워크 프린터로 돼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댁에서 혹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거 인쇄해 보셨어요? 그런 거 할 때는 로컬 프린터만 돼요. 자녀들 방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인쇄는 안 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아빠 컴퓨터에서만 등초본을 인쇄할 수가 있어요. 예. 기본 프린터는 여러 프린터 중에서 우선적으로 작동시키는 프린터가 기본 프린터인데 하나만 지정하는 거고요. 다른 프린터를 기본으로 지정하면은 그 프린터가, 현재 프린터가 기본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체크 표시되어 있었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스플에 관한 기능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업무 보는 거 아무나 가지고 하는 거는요, 로컬이에요, 네트워크예요? 은행에서 하는 거요? 은행 업무 여기서 은행에서 프린터를 뭐 인쇄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개인 컴퓨터에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그 은행 업무. 아,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로컬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프린터기를 설치할 때 내가 내 개인으로 쓰는 거, 나 혼자 쓰게끔 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에서 직접 연결 설치하는 건 로컬 프린터고, 그 다음에 자녀들 방에서 아빠 프린터를 연결할 때는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프린터로 작업했을 때 로컬이냐 네트워크를 물어보는 거고, 예를 들어 인터넷 뱅킹을 한다, 이거는 그냥 뭐
독립적인 컴퓨터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거는. 예.